저는 아무래도 제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들을 수 있는 과목이 한정되어 있는 환경에서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은 선생님들께 정식 과목으로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 듣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같이 데려다가 소인수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뭐 세계사나 고전읽기나 이런 과목들을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동아시아사나 혹은 다른 역사 과목들이 더 듣고 싶으면 EBSI나 다른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서 직접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역사라는 과목이 다른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중요한 베이스, 밑거름이 되어주고, 또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그 학문을 공부하는 이유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역사랑 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도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의 산물이 되기도 했었고, 여기서 나타난 특히 근대적인 과학적인 지식 혹은 지수나 로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표기법의 발견 같은 경우도 대항해 시대라든가 혹은 여러 식민지 개척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약간의 거시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에서는 큰 동기부여가 돼주는 그런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구나 혹은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에 항상 책을 많이 활용했었기 때문에 어떤 의문을 가지든지 간에 책을 바탕으로 항상 깊게 고민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려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저를 지금 서울대 역사교육과에 올 수 있게끔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상평통보 한 장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봤던 경험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시간 때 대동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그 당시에는 세금을 주로 쌀이라든가 동전 같은 걸로 많이 냈다고 배웠었는데, 우연히 옛날 사람들이 그러면 세금을 과연 얼마나 냈을까 하는 아주 단순하고 즉흥적인 그런 호기심이 들어서 한번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계산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행연구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께 도움을 얻어서 다른 물건들을 살펴보니까 주로 쌀값을 기록해 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쌀값을 단순히 지금 그 당시의 쌀값과 현대의 쌀값을 비교해 봄으로써 17, 18세기 상평통보 한 량의 가치를 추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산했더니 한 대략 7만원 정도의 값이 나왔고, 이 값들이 변동하는 추이와 그리고 변동한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쌀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폐 유통에 미치는 다른 원자재 유통이라든가 아니면은 전환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초보적이고 단순한 과정에서 썼다 보니까 한계점도 많긴 하지만 한국사 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또 제 자신으로서는 수학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수학 시험을 볼 때 불안한 적이 많았어서 성적이 잘 나오지도 않았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다음부터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3학년 때에는 경제수학이라는 선택 과목을 찾아서 들을 정도로 수학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꾼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소개를 쓰면서 요 책 3권을 무엇을 올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신이 감명 깊게 읽었고 자신한테 좋은 영향을 끼쳤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읽었을 법한 책, 유명한 책, 어려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고전 같은 것을 꼭 올려야 되는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괜히 어려운 책을 골랐다가 소화도 제대로 못한 채 제대로 재단 못하면 그게 더 큰 낭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고전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이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다른 고전 책들을 물어보시기도 했었는데, 또 역사교육과인인 만큼 그 책이 쓰여진 시대 상황, 그리고 지금 시대 상황과 비교해서 배울 점 혹은 더 깊게 생각해볼 만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판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좀 조리 있게 나름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박남기 전 공주교대 총장님께서 쓰신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책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에 1학년 때는 그 전국역사교사 모임에서 쓴 역사교사를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말고도 자신 나름대로 만든 보조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배움책을 수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다른 여러 창의적인 수업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이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책을 추가로 읽으면서 과연 어떻게 역사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되게 당연하게도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것이 교사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헌신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이 과목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만들고 열정을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3학년 교육학 시간 때 비고츠키의 구상주의 이론을 배우고 난 뒤 이 이론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관련된 책을 찾아 읽었었는데, 이 비고츠키의 구상주의에서는 학생이 지금 갖고 있는 수준과 그리고 앞으로 더 발달할 수 있는 영역 사이에 있는 근접 발달 영역을 교사의 도움으로 메워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교사로서 근접 발달 영역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메워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제 나름대로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화법과 작문 시간 때 제 나름대로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이것을 발표하는 수행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역사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근접 발달 능력을 메우는데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을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안해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문화여적을 3D로 복원해놓고 고글로 씌워서 보여주는 이런 것도 충분히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역항이라든가 아니면 전쟁터와 같은 좀 더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요소들을 한번 복원해서 보여주고, 또 학생은 그거를 보고 자신 나름대로 의미있게 다가왔던 부분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재구성하는 이런 식의 수업을 한번 구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책을 읽었든지 간에 충분히 깊이 사고하고 또 여러 방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확산을 시켜본다면 어느 정도 약간의 한계점이 있더라도 교수님들이나 혹은 입학사정관 분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방면으로 설명해드리긴 했지만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든 동아리를 하든 아니면 보고서를 쓰든 간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행 연구를 찾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읽어볼 만한 책들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었고, 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항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내대회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여건이 닿는 한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공과 겉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라고 할지라도 전공과 연결지어서 나름대로 생각해보았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책을 활용한다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지식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선 역사교육과를 지망하시는 후배분들이 계시다면은 우선 첫째로 토론 혹은 토의를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와서 제가 처음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문적으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일일이 각주를 달아가고 서식을 지켜가면서 글을 쓰는 것도 처음에 어려웠었고, 또
토론이라는 것을 할 때 있어서 누군가를 이기고 내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확실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과정에서 토론이나 토의 과정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대에 와서 시간만 말이지만 세상은 넓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주 많구나, 아주 지천에 깔렸구나 라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 등수나 점수 하나하나에 연연하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고 좀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목표의식을 갖고 제가 이 강의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고민하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금방 극복할 수 있었고, 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은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탐구했던 자세가 대학에 와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에 있을 때에도 이런 탐구 활동을 주저하지 말고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평생 동안 배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업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사명감을 가진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고 또 언젠가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을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